안녕하세요. 어떻게든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럭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블럭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건축 도면을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어떤 기호나 심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출입문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는 창호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런 뭐 화장실에서 세면대라든지 또는 자변대, 자변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어떤 심볼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객체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블록. 블록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호, 뭐 또는 심볼 또는 객체를 갖다가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현재 이런 출입문을 하나를 보더라도요. 자, 문을 하나 보더라도 이 문에는 여러 가지 객체로 이루어져 있죠. 이를테면 라인을 통해서 이런 문틀을 이렇게 하나를 문틀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자, 문틀을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요. 이게 라인이 몇 개 들어갑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14개의 라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다시 리텐갈이나 또는 라인을 이용해서 길다랗게 문이 열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14개 플러스 4개, 다시 아크 1개, 총 18, 19개의 라인과 아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이걸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귀찮을 겁니다. 이럴 때, 이걸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 전체를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블록입니다. 그리고 블록은 계속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높습니다. 블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면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의 특징이 파일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파일 용량을 줄인다. 파일 용량을 줄인단 말은 여기서 문이 들어가는 부분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문이 들어가는데 이걸 일일이 다시 만들려면 라인과 그리고 리텐과 아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파일 전체 용량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블록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 블록은 기본적으로 위치에 대한 어떤 객체의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어, 속성, 레이어, 색상 뭐 이러한 값들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값들을 저장을 해서 나머지는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파일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량 감소입니다. 즉, 한 번 만들어서 이 단일 객체를 블록으로 만든 이런 문의 어떤 문을 다른 부분에 다 바로바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량을 감소를 시킬 수 있고요. 도면을 표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면을 표준화라는 얘기는 건축 도면은 사실은 뭐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는 사용자마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블록을 하나 만들어 두면은 특히 프로젝트 작업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떤 블록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뭐 정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용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작업량을 감소할 수 있다는 거, 도면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로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블록이 있고요. W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은 현재 도면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즉 현재 열려져 있는 이 도면 내에서 사용하는 게 블럭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만든 객체가 되고요. W 블럭은 다른 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이죠. 그다음에 블럭을 만든 다음에 제작 후에 이걸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블럭이나 W 블럭으로 만든 객체를 바로 현재 도면에서 삽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지금 이 창문에 이 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블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BLOCK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B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엔터키 칩니다. 자, 네임이 나오죠. 네임, 이름을 입력하라. 블록을 이름입니다. 자, 도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라고 나오는데, 베이스 포인트 삽입점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스피드 온 스크린, 화면상에서 지정하겠다. 또는 픽 포인트, 사용자가 지정하겠다 나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준점이 뭐냐면은, 기준점. 우리가 블록을 통해서 블록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삽입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삽입할 때 그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현재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이 도어가 요 위치에다 그대로 삽입이 돼야 되죠. 또는 요 위치에 그대로 삽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삽입점을 잘못해서 만약에 여기 지정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삽입을 할 때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벽과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삽입점을 지정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과 맞닿아 할지를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다른 도면에 삽입할지 그걸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해야 됩니다. 자, 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삽입점을 자, 창호를 이렇게 문틀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만들었으면은 요 지점이 여기에 붙어야 되죠. 근데 여기 만약에 요 지점으로 만약에 삽입점을 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붙이기가 여기에 만약에 붙이면 요렇게 요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벽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점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삽입점을 지정하지 않으면 절대좌표인 0,0,0이 지정됩니다. 즉 절대좌표 이 부분에. 자, 픽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일단은 오브젝트 스냅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페이드 온 스크린 셀렉트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버튼 누르시고요. 비포트 상에서 블록으로 만들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이 잘못되었으면은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됐죠? 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나 엔터키를 칩니다. 그 다음에 리테인이란 말은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컨버터 투 블록이란 거는 블록으로 변환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델릴 때는 삭제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오른쪽에 behavior 동작이라는 건데요. 아나티브는 현재 오브젝트를 주석으로 취급하겠다. 주석으로 취급할 때는 이걸 주석 축척을 통해서 크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low exploding은 분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으로 변환하기는 하는데 이걸 단일 객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로 분해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cription은 설명이죠. 자, 그냥 문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럼 중요한 게 요금 세팅. 블록 단위입니다. 단위는 단위 밀리미터로 세팅해야겠죠? 자, 오케이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오브젝트가 블록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블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걸 삽입해야겠죠? 자, 인서트 메뉴를 사용합니다. 오 마이 갓. 명령을 조금만 이상하게 사용해보면 바로 에러가 떠버리네.
자, 다시 보죠.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자, B로 입력하시고요. 자, 삽입점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엔터키 치시고요. 나머지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밀리미터 OK 버튼 누릅니다. 자, 이거는 삭제를 하고요. B 인서트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도어 그대로 넣으죠. 아니면 도어 그대로 넣으니까 사용자가 삽입할 지정하다가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 축척을 지정해서 현재의 크기보다 2로 하면 2배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요. 자, OK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삽입점 여기 넣어죠. 삽입점. 자,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부분들도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방향이 틀어지는 거는 어떻습니까? 로테이트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자, 블록은 이렇게 도면상에서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요. 자, 이름이 나오고요.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이때는 브라우저 버튼 누른다는 얘기는 W 블록으로 저장된 블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을 바꾸게 되면은 크기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로테이션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전. 자, 이걸 100, 이걸 반대죠, 반대. 자, 180도로 회전시켜 볼까요? 이렇게 180도로 회전시켜서 위치를 또 맞춰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W 블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W 블록은 블록과 다르게 다른 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일단 그 전에 보시면은 현재 이 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도 같은 것도 어떤 크기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900으로 나와 있죠. 침실입니다. 침실. 그러면은 자, 이 현관 부분을 볼까요? 현관. 약 785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 볼까요? 750원 오죠. 크기가 다 다르죠? 900.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침실 같은 경우는 문이 대부분 900으로 되어 있고요. 현관 부분, 중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00에서 1300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중문입니다. 1200 정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현관 입구, 이거는 시야에 너무 작게 되어 있네요. 아, 이게 화장실이죠, 화장실. 화장실은 7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입문 크기 자체도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침실 같은 거 있죠. 침실은 900mm 정도를 사용하고요. 중문 1200에서 1500mm. 그 다음에 현관 약 1200mm.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거 있죠. 창고문 같은 거. 창고문 같은 경우는 약 700. 그리고 화장실 문 약 700mm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침실은 우리가 가구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죠. 뭐 침대라든지 장롱이라든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큰 물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출입문 부분이 넓을 수밖에 없고요. 현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구라든지 이렇게 큰 물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이라든지 이런 그 창고문 같은 거 그런 경우는 큰 물체가 들어가는 경우 없죠. 보통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자변기라든지 또는 뭐 그 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의 크기가 작죠. 그거 해봐야 한 50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W 블록을 통해서 다 저장을 해두면 다음에 바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 오브젝트로 저장하느냐, 블록으로 저장 물어보는데요. 블록을 저장하는데, 자, 블록으로 선택한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자, 오브젝트로 선택하죠. 자, 기준점 지정하시고요.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다 선택됐죠? 엔터 키칩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한번 클릭하니까 다 선택이 되어버리죠. 이건 만약 미리 만들어진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블록도 다시 블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죠. 이거 볼까요? 자, 침실 여기 있으니까, 자,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시고요. 오브젝트, 자, 지정하시고요. 엔터키. 커버드 두 블록으로 변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도 900으로 주겠습니다. 900mm 짜리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저장 위치는 내 문서에다 그냥 하겠습니다. OK 누르시고요. 그러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좀 작게 만들어야겠죠? W 분류, 역시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자, 백체가 여기 있으니까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지정하면 되겠죠? 요 부분 지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자, 선택하시고요. 엔터. 도 750 정도, 750짜리 세이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일이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다음에 백체의 간격이라는 거는 사실 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750에서 900, 그다음에 1200, 15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저장한 다음에 바로 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창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된 걸 보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삭제를 했다, 이 부분을 없을 경우에는 인서트, 브라우저 버튼 누르시고 도 750이죠. 오픈. 자, OK 누르시고,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파라든지 또는 이런 그 주방 싱크대, 자변기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정의한 다음에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블록은 현재 열려 있는 도면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W 블록은 도면을 저장한 다음 다른 도면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삽입할 때는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삽입한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동적 블록이니 블록 속성 정의니 아주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뭐 현재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블록 부분에 보면은 에디트 어트리부트 속성 정의, 싱글 멀티플, 뭐 또 크레이트 블록, 디파인 어트리부트, 매니저 어트리부트, 블록 에디터, 뭐 상당히 뭐 용어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동적 블록이라고 해서 블록을 그러니까 크기 어떤 도면에 삽입할 때 크기별로 다르게 동적으로 어떤 변화 가능하도록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도 일종의 또 프로그래밍도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